예,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이 심상치가 않죠. 거의 뭐 마지막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법을 가지고 제대로 싸워 나가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우리 내부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금 발작이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게 참 오매불망 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상황이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뭐 축전 하나 붙이고 바로 또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문재인 모친상 중에 네. 이제 축전이 아니라 아까 말씀 잘못하셨어. 그러니까 조의를 축전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웃읍시다. 아니요. 저도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이게 상갓집 갈 때 또 결혼식장 갈 때 제가 직접 써요. 써 있는 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봉투에 이렇게 쓴다고. 그럼 이제 상갓집 갈 때는 부이라고 써야 되고 결혼식 갈 때는 축화혼이라고 써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 써서 상갓집을 갔어. 가서 내려고 보니까 거기에 축화혼으로 돼 있는 거야. 실현했습니다. 용서해 드릴게. 뭐 조의를 표명하고 바로 그냥 아주 굵직한 포를 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메시지를 누구한테 던진 걸로 봐야 돼요, 이걸? 뭐 그냥 문재인 586한테 협박하고 그다음에 미국한테 뭐 연말까지인데 또 그것도 시위하고 뭐 그런 거겠죠. 뭐. 문재인 586한테 협박한다. 이건 또 새로운 해석인데. 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모친상 중인데 거기다 대고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야. 예. 그 문재인 586한테 메시지 보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뭘 협박한 거예요? 이게? 니들이 뭐 우리 총알 가지고 우리 심부름꾼인데 너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그건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 제대로 총알바지 해 이런 뜻이에요. 총알바지 안 하면? 안 하면은 또 다른 아마 뭐 평양이 원래 악당들하고 그래하면은 뭐 자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586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와 이제 자료와 증거가 꽤 있겠지. 뭐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되고. 예, 이거 잘못 발언하면 이제 잡혀가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상상하세요. 그렇죠. 아무튼 평양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586에 대한 자료와 증거. 우리 그거 갖고 있어. 그 사실 뭐 DJ 노무현 때부터 뭐 약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넘길 거야? 혹은 뭐 깔 거야? 뭐 아니 뭐 미국이든 뭐 그렇겠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협박이라고 전 보여요. 이게 저도, 상중에 상중에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니까는 문재인 586한테 니들 지금 미국이랑 각 세워서 안 싸우면 우리 총알바지 안 하면 미국한테 자료 증거 다 넘기는 수 있어 임마. 그렇죠. 그러니까 지소미아 왜 파기했다가 지금 슬슬 미국이 그거 하니까 뭐 또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민주당 반응이 희한한 반응이 나왔어요. 북한이 폐악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폐악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친상 중에 탄도미사일을 쏜 거는 너희가 폐악질을 부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 살다가 박헌영, 김일성 싸움하는 거 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꼬마들이 이제 뭐 폐악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나.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김정은 체제 얘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야 연말까지 니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게 미국한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미국한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은 속은 아마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같아 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미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한테 잘못 연말까지 뭐 해서 도발을 한다 그러면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말까지 나 정말 어려우니까 어떤 내 살도리를 중국이 빨리 조치를 좀 해줘. 뭐 지난번에 같이 풍우동주 뭐 이러면서 뭐 헛소리는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에워싸고 그다음에 봉쇄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모든 제재를 다 잠근 것 이걸 지금 풀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풀 도리가 사실 중국도 없는데 그래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예? 날 챙겨주지 않으면은 나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북한이 공식 무역이 10분의 1로 줄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 예, 예.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외노자 예. 그러니까 노동력 수출이잖아요. 예, 예. 그건 뭐 10분의 1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줄었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리밋 들어왔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약인데 마약도 많이 줄었고 나도 줄었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CIA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마약 단속국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렇겠죠. DEA, 예, 예. Drug Enforcement Agency. 그러니까 지하 자금이죠. 지하 예, 예. 달러 자금을 예, 예. 쟤들이 이제 챙기려고 그럴 건데 그거는 뭐 차단이 이제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일본은 더 세 들어갈 거고 네, 네. 그리고 왜 그 지난번에 왜 선임자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공개 비판했지 공개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살짝 다르게 뭐 개별적으로 뭐 우리 또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으로 말하자면은 관광하는데 관광 비용을 뭐 여행사다 뭐다 달러 기관 대 기관 기업 대 기업의 그 결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면은 뭐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통일부하고 몇 군데에서 우리 쪽에서 그건 유엔 제재에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걸리긴 뭘 안 걸려. 참. 하여간에 죽을 예. 꾀를 내. 예, 죽을 꾀. 그런데 자, 예. 그러면 이제 이 북한이 이런 심상치 않은 도발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나 연말 못 넘겨 비명을 막 질러대고 그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한테는 문재인 모친 상중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잡고 있는 약점 혹은 데이터 혹은 증거를 미국한테 통째로 넘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협박질을 하고 그래서 더민당이 못 참아서 우리한테 폐악질 부리지 마라까지 가고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초식이 막 엉클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스텝이 막 꼬였어요. 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아마 평양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네네. 미국이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대선 전국이 아주 한참 진행 중에 진행되기 전에 네. 미국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대선 정국 본격화 이전에 즉 동기에 그러니까 동계 동절기에 이번 겨울에 북한 문제를 꼭지를 딸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북한이 인지하고 있을 거다. 북한이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우리가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방향을 잡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상당히 곤란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잘 알고 또 평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아주 복잡한 게임이죠. 복잡한 게임이죠. 네가 안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걸 네가 아는 걸 내가 안다. 예, 내가 아는 걸 네가 아는 걸 내가 안다 이거지. 그렇죠. 영어로 그 he says, she says, he said, she said, he said, 하다 she 보면 said. 헷갈려요. 뭐 이거지.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 아까 동절기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겨울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지를 안 따는 경우에 예. 꼭지를 안 따는 경우에 왜 심각한 거예요? 왜 문제가? 만약에 중간에 아마 미국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봐서 미국의 최대 약점은 네.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네. 한참 이제 그 초록이 나고 네네. 이제 막 시작하고 막 한참 막 달아오를 때 녹음기에 녹음기에 그러니까 뭐 5, 6달, 대선 전국 6월달쯤 예, 대선 전국이 막 달아오를 때 달아올 때 도저히 미국이 참을 수 없는 큰 도발을 할 경우에 김정은이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대선 전국 자체가 헝클어져요.
트럼프가 이제 조롱 대상 되는 거지. 그렇죠. 야, 너 뭐 김정은이랑 뭐 I love him, I love you, 뭐 he loves me, 뭐 you love me 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뭐 관계 좋다는데 그 결과가 이게 이거냐? 결과가 이거냐고 트럼프 조롱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벌어져 미국은. 그런 경우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핀치에 몰리죠. 그럼 빈체 몰면 무슨 짓 하냐고 미국은. 그 경우에 벌어지면.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군사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녹음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도가 이제 급상승하죠. 급상승하죠. 왜냐면 이게 15분에서 60분 빠방 하고 빠방 기점 15분에서 60분 안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예, 예. 녹음기에 그렇게 초기 무력화의 위험도가 예. 동절기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은가? 훨씬 높죠. 예.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예. 지금 평양의 예. 군 기동력이나 동원, 뭐 태세 이런 것들이 최하로 떨어집니다.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 여기 다 땡땡 얼어붙어 있으니까.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지금 뭐 우리가 야매로 그냥 죄송합니다. 예. 그냥 저 영해에 나와가지고 뭐 불법으로 간접을 시키고 해서 뭐 일정한 군사적인 이 석유 정제 요구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모르겠지만 네네.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군사 기동을 할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데 녹음기하고 겨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장비가 다르죠. 다르지. 장비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겨울에는 그런데다가 달러가 겨울에는 에너지도 작고 먹을 것도 부실하니까 네. 톡을 파고 들어앉아서 안에서 그렇죠. 모퍼 쓰고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 게 북한 군인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네. 평양에 15분 내지 한 1시간 60분 내에 완전히 전면 무력화를 시키려고 예. 했을 때 녹음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그거 한 게 이게 심야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적이 말하자면은 이 정확도가 확 떨어집니다. 거의 한 뭐 5배, 10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을 탐지하고 표적을 고정하고 하는 말하자면은 아주 정밀한 타격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자연적인 애로가 없는데 온도가 차이가 나서 적외선 카메라나 모든 관측, 예. 감시, 정찰 뭐 모든 표적이 클리어하게 포착을 할 수 있는데 녹음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장난이 생기고. 드론이나 그렇죠. 정찰기, 예, 정찰 그렇죠. 위성. 네, 위성. 예. 녹음기에는 시계가 일단 가려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적외선 정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온도차. 밤중에는 적외선 정찰해야 되는데 네. 적외선 정찰의 원리는 온도 차이잖아요. 그렇죠. 녹음기면은 바깥 온도가 29도고 사람이 36도다 하면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절기에는 바깥이 영하 10도고 사람이 36도다 그러면 50도 차이 난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선명하게 보여요 이미지가. 이게 사람이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동절기의 작전과 녹음기의 작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기까지 늦췄다가 녹음기가 이제 대선 전국이니까 그렇죠. 그때 얘들이 이제 그 일 쳐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 군사작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되면 하는 경우에 위험도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요한 예. 군사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번 동절기 안에 이번 제가 보기에는 12월, 1월, 2월 안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북한에게 꼭지가 따져야 된다. 그거는 뭐 그걸 김정은이 잘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김정은이 안다는 걸 트럼프가 잘한다고. 알고. 그렇죠. 그걸 김정은이 안다는 걸 트럼프가 잘한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그 이제 문정부든 문정부든 시진핑이든 그것도 알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자가 예. 뭐 일본을 좀 제외하더라도 사자가 일본도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근데 거의 사자 오자가 이 타이밍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 끝날 때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이 말하자면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를 하겠다. 근데 연말이 리미티다. 그건 동절기 오면은 우리도 어쩔 줄 몰라. 그 이야기. 그렇죠. 그때까지
예. 비핵화나 혹은 뭐 개방이든 뭐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진지하게 예? 비핵화를 뭐 협상을 하든 이제 행동으로 옮기든 예. 거기에 대한 너네들의 결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못 찾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던졌고 네네. 그다음 돌아와가지고 그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도 연말까지 시간을 줄게. 근데 연말까지 가면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예. 다른 의미보다는 군사 작전의 시점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도발과 예, 예. 제압. 예.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문재인 586 집단도 잘 아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급하죠 마음이.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수처 같은 게 이제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예.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추진한 음모죠. 업무죠. 그래서 이걸 그 동아 김순덕 의원이 이걸 그렇죠. 잘 짚었지. 뭐라 예. 그랬나 김순덕 의원이. 너희들 퇴임 안전 보장을 위해서 예예. 공수처를 설치하냐? 예. 안전 보장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안전 보장 이렇게 아주 수위 낮게 이야기했는데 영구 집권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나치 국가로 만들려는 거냐. 그렇죠. 그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헌법적 반역이에요. 이제 그거 그냥 검찰 개혁 이러면서 그 내용의 그 메뉴가 얼마나 예. 독이 많이 들었는가는 우리 국민들 따지기 전에 진영 대 진영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 그럼 개혁에 반대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닥투닥 패스트 트랙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문재인 586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반헌법적 반역. 예.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를 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럴까? 개혁이라고 불러 걔들은. 근데 자 공수처법이 헌법의 조항을 몇 개 어긴 거야? 크게 세 개입니다. 아주 아주 세게. 본질적인 세 개. 아니요. 그 한번 그걸 쭉 좀 짚어주시죠. 우리 교수가 정리를 하고 또 허영 교수도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은 예. 검찰총장이 수사 기소의 총책임자다라고 네네. 하는 말하자면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권능과 지위를 딱 못을 박아놨어요. 헌법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헌법적 존재야.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지정한 명시적으로 지정한 한 존재, 검찰총장이. 헌법적 권위를 갖죠. 예. 그런데 공수처법은 이거는 나중에 뭐 또 이야기했지만은 옥상옥이 되든지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대한민국 정의의 총책임자의 범죄에 대한 그 처리 정의를 수호하는 총책임자로 돼 있는데 공수처법은 그 위에 있는 건지 우회하는 건지 그건 대통령이 전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 바깥에 존재하니까 공수처가 헌법 12조를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89조에 되면은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을 그 유일하게 검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장관, 다른 처장, 뭐 이런 거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죠. 아니고 이제 대통령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무위원들은 저기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아가지고 청문회지. 국회 청문회는 그냥 요식형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걸러지란 그렇죠. 소리고. 청문회가 보고서 채택 안 했다고 해서 임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문재인 586직 거기에 장관들 보면 태반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한 그렇죠. 국회가 동의 못한 거의 뭐 3분의 2죠 뭐. 예, 그렇게 되는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 의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에 돼 있는 거야. 그렇죠. 헌법에 그 돼 있죠. 정도로 중요한 자리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회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무력화지. 그러니까 헌법 파괴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잖아요. 예. 보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89조 위반이고 그다음에 96조에 보면은 공수처 아니에요. 처나 부는 정부 조직이에요. 네네. 그거는 정부조직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은 헌법에 의해서 개별 법률로
법률에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설치한다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96조가 예, 예.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 그렇죠. 예. 정부 조직법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예, 예. 저기 뭐야 그 정부 조직을 짠다라고 96조가 규정을 해놨는데 예, 예. 지금 공수처법은 예, 예. 정부 조직법은 언급도 안 하고 옥상옥을 짓겠다고 덤빈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96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왜 우리가 저기 공수처가 게시타포 그리고 국가를 나치로 예.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예. 사실은 일당 정치가 그러니까 저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 예. 전체주의 중국도 그 국가감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예. 정부 조직 안에 예. 이런 공수처 같은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 별도로 떼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예.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기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해서 권고하는 권고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검찰 조직이 있으니까 헌법 정부조직법상의 근거를 갖는 검찰이 그 부분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걸 해서 따로 별도로 국가감찰위원회에 큰 힘을 받는 거는 그 공안 경찰들이 그 검찰을 바이패스해서 말하자면은 위에서 권력에 사실은 신여가 되고 있죠. 공수처는 이제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이게 독점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야 이거 우리가 조사할 거야, 이 건 우리 거야라고 딱 침을 발라버리면 검찰 경찰은 그다음에 손을 못 대요. 그게 이첩이죠, 뭐. 이리 가져와 그러면 사건 그쪽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독점이에요, 일종의. 독점이죠. 선별적 독점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를 임의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렇죠. 그 조직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잖아. 그리고 그 처장이 처장인가 뭐 원장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야 뭐 서로 추천권이 뭐 복잡하게 이래서 하면은 함부로 못할 거라는 게 말하자면 뭐 핑계 개변을 늘어놓는데 궁극적으로는 복수가 대통령한테 올라가고 대통령이 그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염두에 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장은 25명의 위원들 중에서 최소 13에서 25명까지 검사가 아닌 헌법상 수사와 그 기소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뭐 민변 조직도 아니고 무슨 연대하는 밖에 그냥 뭐 완장질을 할 수 있고 뭐 그냥 캐스라스라 지 마음대로 질러버릴 수 있는 무슨 뭐 시민단체 간첩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간첩으로. 그런 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놓고 또 공수처가 내부에서 혹시라도 장악이 안 될까봐 공수처 내부에 계급장 떼고 완장질할 수 있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의권. 위원들이 이 위원들 간에 혹시라도 말 안 듣는 놈 나올까봐 그거 밟아버리려고 이의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죠. 이거 뭐냐면 하극상 내부 인민재판, 내부 숙청 제도를 또 도입을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 원장이 뭐 그 자기가 그래도 뭐 처장인가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어. 여기저기 동창 관계도 있고 뭐 그 업계에 전문성이 있어서 이거 조금 곤란한데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그 대통령이나 권력 집단의 그 심중에 약간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 아래는 쫄따구가 시민단체 출신 쫄따구가 있습니다.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그럽시다. 이러고 나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여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법기술상 혹은 법논리상 법기술상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원장이 혹시라도 검사가 뭐 50% 이하로 할 수 있으면 그 중에 뭐 서너 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뭐 의도는 좋다 그러지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아니, 밖에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데 또 뭐 청와대
그 뭡니까 저 청원 네. 올라오고 하는데 촛불의 함성이 안 촛불에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들이받는 거지. 우리 뭐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손들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내부를 완장이 정이다. 그렇지. 인민이 정이다. 촛불이 정이다. 죽창이 정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부를. 그게 사실은 나치도 스탈린도 아니고 모택동 문혁 때 예. 사실은 그 일이 아주 다, 그냥 다 일반화됐어요. 계급당 떼게 하고. 계급장 되게 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은 다 동무고 그래서 예. 위에 지시를 받은 권력의 지시를 받은 좀 강성 완장이 주장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그 조직 내부를 통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 강성 완장이. 서로 자비파시키고 예, 예. 그냥 숙청 목따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 내부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살벌한 완장질이 횡행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게끔 법이 고안돼 있다고요. 그렇죠. 법안이. 예. 그래서 문희상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심한 말이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세요. 당신 말이야, 문희상 씨. 공수처를 이걸 부의 상정한다는 건 내란 반역에 총대를 매는 거야. 당신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문희상 씨. 당신 내란 반역할 깡다고 있어? 저는 내란 반역으로 4번 걸린 놈 아니에요. 국가범법 방고단체로. 그렇죠. 예. 그 깡다구 좀 있어야 되는 자랑은 아닌데 난 그땐 목숨 내놓고 했다고요. 난 문희상 씨가 목숨 내놓은지 모르겠어. 문희상 씨, 당신 그 이렇게 그 배 나오고 이렇게 살찌고 딱 그 관상 보면 목숨 안 낸 사람인데 이런 내란 반역에 그 총대를 매? 그 뭐 홍준표 얘기가 저는 그 저기 뭐야 뭐 기우기를 바라는데 홍준표의 주장에 의하면 예. 문희상 아들이 지금 뭐 의정부 그 문희상 선거구에 뭐 부의장인가 되고 당협 그 아들한테 선거구 물려준다고 이제 충성바친답시고 이거 지금 공수처법 총대맨 거 아니냐라고 홍준표가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한테 배지 물려주려고 내란 반역 일으켜?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서 공수 백혜련 안 그다음 권은희 안이 올라왔는데 뭐 대동소이해요. 조금 예. 차이가 나지만은 근데 그 우리가 내란 반역하면 또 저희들 비약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내란이냐면은 그 고위공무원 저기 행정부 그다음에 실제는 사실은 검사와 판사들을 저기 말하자면은 장악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법이 있잖아요. 정치자금이나 정치자금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 사전에 매일 국회의원의 저기 그 선거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의 실질적인 주요한 구성원들이 부패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들여다보고 말하자면 저기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력 분리가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색으로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지위에 그냥 놓여지는 됩니다. 슈퍼 비밀 경찰. 이게 그렇죠. 수사권이 있으니까 비밀 경찰이고 왜 비밀이라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해서 다 지 마음대로 운영되니까 비밀이고. 그렇죠, 수사. 그다음에 이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슈퍼 비밀 검찰이에요. 검찰이 되죠. 그래서 이거가 법안이 상정되고 만약에 이걸 투표가 들어갔다 저는 그런 일이 반반 가능성 보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빠지다신 분들. 당신들 다 기억했다가 당신들은 나중에 몽땅 내란 반역으로 기소될 겁니다. 위헌이죠. 그다음에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스톱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가를 상권 분립 체계. 상권 분립 체계를 합니다. 그 헌정질서 파괴인데 헌법을 명시적으로 헌법 조항 3개를 어기면서 파괴한 거거든요. 파괴하죠. 그것을 입법이라고 이름해서 법으로 통과를 시켜. 그럼 당신들은 내란 반역 사범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당은 거기 저기 뭐야 방조 혹은 공범이죠. 그걸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 한국당이 왜 방조 공범이에요? 뭐 하고 있었나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패스트트랙 부의가 될 때 입법 절차의 뭐 정당성 혹은 불법성 혹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만 했지. 이 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내란적이고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는 것인가를 대해서
딱 그 에센스를 잡고 최소한 그 이슈화를 해야지.